안녕하세요. 신호 만들기 제45강. 이번 시간에는 12 지수 이평선과 60 지수 이평선을 이용해서 쌍바닥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쌍바닥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호 수식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차트 위에는 지금 S51이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3월 31일자 그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60 지수 이평선이 굵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 지수 이평선이 가느다란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신호를 만들 위치는 이런 위치인데요. 두 번의 그 바닥이죠. 우리가 보통 쌍바닥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쌍바닥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디든지 보시면 쌍바닥이든 뭐 세 번, 네 번에 걸친 그런 바닥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62평선이 위로 지나가는 그런 형태에서 아래쪽으로 두 번의 저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의 저점이 형성된 이후에 정배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상태가 됐을 때 전고점, 요 위치죠. 저점이 지난 이후의 고점, 또 저점이 지난 이후의 고점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최근에 저점이 지난 이후에 전 저점이 지난 이후의 고점, 이것을 우리가 전 고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이 위치에 신호가 들어오도록 신호 수식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신호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먼저 최근의 저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의 저점에서 62평선보다 12이평선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의 저점, 이전 저점이죠. 그 이전 저점에서도 62평선보다 12이평선이 아래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 그 위치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저점이 발생했을 때의 62평선의 값, 그 다음에 12이평선의 값, 또 마찬가지로 62평선의 값, 12이평선의 값을 체크를 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지날 때마다 저점이 지난 이후에 가장 큰 고가를 찾은 다음에 최근의 저점 이전의 고점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봉이 이 고점을 돌파했는지를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서 신호가 발생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두 가지 이평선, 12이평선과 62평선을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물론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평선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치를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12라는 변수에다가 지수 이평선, M60이라는 변수에다가 또 지수 이평선.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두 개의 이평선을 정의를 했고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저점이라는 조건이죠. 저점은 우리가 62평선이 아닌 12이평선에 대한 것만 체크를 할 것이기 때문에 12이평선에 대한 저점을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12이평선이 이전의 12이평선보다는 커야죠. 그리고 이전의 12이평선보다 그 이전의 12이평선이 더 커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한봉 전의 값이 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점도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저점을 정의했기 때문에 저점 이후에 가장 큰 고가의 값, 이러한 위치를 체크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HS라는 변수에다가요, 하이스트 신스 1, 저점이 지난 이후에 가장 큰 고가를 체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저점이 지날 때마다 그 이후의 고가들을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HS라는 변수에 계속 세이브가 되겠죠. 그럼 필요한 4개의 그 정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가장 최근의 저점부터 비교, 그다음에 그 이전의 저점부터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가장 최근의 저점을 1이라고 하고요. 그때의 12이평선의 값부터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웬 1,
가장 최근에 저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 M12의 한봉 전액값 또 마찬가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그러면 62평선의 값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12이평선이 아닌 62평선의 값. 자,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두 줄을 복사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전 저점에 대한 것들 변수형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value n의 옵션을 2로 주시면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라는 변수에 저점의 값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체크하기 이전에 전고점을 또 세이브를 해야겠죠. 그래서 전고점이라는 변수에다가 value n 1, 저점이 현재 발생했다면, 가장 최근에 저점이 발생했다면 이 저점이 발생한 이전의 고점 HS의 한봉 전액값. 자, 이렇게 하면 이 전고점까지 다 세이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교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점 1 언더바 12 값이 저점 1 언더바 60의 값보다 일단 작아야겠죠. 자, 이 위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이전 저점도 마찬가지로 62평이 더 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현재봉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겠죠. 자, 현재봉은 정배열 상태가 돼야 합니다.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난 이유이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난 이유는 정배열이죠. 자, 현재봉에서는 M60보다 M12가 커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스업 현재의 고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위치에서 이 위치가 전고점이 넘어갔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했을 때는 H가 아닌 현재가 C로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이 위치에서 넘어가게 된다면은 신호가 발생하고 또다시 밀리면 신호가 없어지고 이렇게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신호 수식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신호 검색하셨고요. 새로 만들기. 그래서 신호 45강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감정 이상이 없죠. 자, 그럼 이 위치에 신호가 나오는지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저점이 있지만 이 위치에만 신호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수식을 62평선 아래쪽에 두 개의 저점, 그리고 그 두 개의 저점 중에 이전 저점 이후의 고점, 즉 정고점을 돌파할 때의 위치라고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이 위치에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식을 보여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12이평선과 62평선, 지수 이평선이죠. 이 두 개의 이평선을 이용해서 쌍바닥 이후의 전고점 돌파 수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